2021년 6월 6일 일요일 오후 2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광역시 여기가 남천동 그 비치 삼익 비치 아파트, 오른쪽이 201동이고 왼쪽이 301동이고 이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안리입니다. 광안리, 부산 광안리 뭐 해수욕장이죠. 저 넘어서는 이제 저 해운대고, 해운대하고 광안리 이렇게 유명한 해수욕장인데,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이 부산 광안대교. 밤 되면 경치가 야경이 참 멋있는데, 제가 여기는 광안리는 제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매월 10월 말쯤 되면은 여기서 부산역에 광안리 불꽃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그날에 이제 이거 불꽃 축제를 보기 위해서 부산 시민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요 백사장을 거의 꽉 채우고, 저 위에 보면은 저기 이제 황령산인데, 황령산 정상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보면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만은 저 이기대에서도 요거 이제 불꽃 쇼를 이렇게 좀 봅니다. 보러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은 요 백사장에 사람들이 꽉 찰 정도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그때 되면은 천상 이제 공무원들이, 부산시 공무원들이 여기서 총 출동을 합니다. 조별로 짜가지고 이리 와가지고 이제 교통 질서를 좀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때 제가 차출이 돼가지고 몇 번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해수욕하러 오지는 못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즐길 만한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 보니까 현충일이 원래가 66회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방송할 때 보니까 65회가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1956년에 제1회 이제 현충일 기념을 했으니까 원래 2021년이니까 66번째 내 나이하고 같습니다. 내 이제 한국 나이로 66세인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66회 이제 그 현충일인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한평생 제가 살아온 것은 참된 어떤 뭐 종교의 길을 걷다가 쭉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돼도 이렇게 뭐 이런 데 와서 해수욕할 만한 그런 여가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면서 지금 이제 부산광역시당에서 저 마주 보는 데가 좀 밀락 저기가 횟집이 많이 있는 데거든요. 밀락 뭐 횟집촌인가 그랬는데, 저기에서 이제 우리 부산광역시당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1인 홍보 활동을 쭉 하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많고, 좀 전에 오면서 한 서너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한 분은 자기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를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다고, 정말로 좋은 일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마 중학생인 것 같아요. 중학생인데 허경영이 누구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공중부양 하세요 이러더라고. 허경영 정말 공중부양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중학생이.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여기서 이제 스쿠버 다이브 같은데 보니까 이 바다 밑에 막 들어가시는 그런 분 같은데, 저 이제 대한민국 허경영이 답이다, 저 패널이 좋아서 같이 저하고 사진 한 장 찍대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요 앞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허경영이 답이냐, 왜 대한민국 허경영이 답이냐. 내가 지금 조끼를 입고 있는데, 조끼에 이제
뭐 20세 이상, 지금 18세죠. 조끼를 맞출 때는 20세니까 매월 150만 원 이제 지급한다 이래 되니까 어째서 이런 무슨 돈으로 주느냐 이렇게 이제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아는 대로 이렇게 쭉 설명. 그리고 왜 이 허경영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왜 대한민국 허경영이 답이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우리나라 경제를 단번에 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그 양적 완화를 하기 전에 양적 완화 2,000조 하기 전에 일단 첫 번째로 지하자금 900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둘째는 유엔 본부를 우리나라로 유치를 해서 500조 원을 이제 창출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세법을 홍콩처럼 36가지를 한 가지로 줄임으로써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생기는 그 200조하고 36가지를 한 가지로 줄임으로써 100조 원이 창출되고, 그게 이제 300조가 되죠. 그 다음에 1700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예산 60%를 절감하게 되면은 또 이제 300조가 되고, 총 2000조가 창출이 되는데, 그 외에 이제 특수사업자, 기타, 이제 재산 비례 벌금형, 그 다음에 카드 사용,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합법화, 이렇게 해도 2400조 정도가 되죠. 대충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더 세밀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고 이제 가시던데, 그 외에 양적 완화 2000조를 하게 되면은 총 4400조가 이렇게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즉시, 취임 즉시 한 달 이내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 취임식은 2번 하는데, 첫 번째는 동작동 그 이제 국립묘지에서 한번 1차로 하고, 2차로는 이제 광화문 거리에서 하는데, 아마 서울역 광장에서부터 해가지고 광화문 거리까지 약 한 300만 명이 모이는 가운데서 아마 총재님께서 취임식을 이제 하리라. 아마 아마 축제일이 될 것 같고, 그 날은 기념해서 해마다 그 이제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날을 기념을 해서 아마 축제가 상당히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모든 우리나라 국군을 예측하시는 분,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 국토 TV인가?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제2의 베이비 붐 세대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예측을 지금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만주 지방이 우리나라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 또 대마도도 우리나라 땅으로 편입하게 된다는 것을 정부에서 하는 국토 전략 TV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우 스님이라든지 기타 많은 그 우리 선각자님들께서 예측하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는 상당히 코로나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어렵지만은 앞으로는 전 세계를 선도하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심지어는 미국도 앞지를 수 있는 그런 초강대 국가가 되는 것은 많은 선각자 또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 때가 바로 이제 다 됐다는 것입니다. 다 됐다는 거예요. 이번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서 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지만은 이것이 어느 한 시점이 되면은 이제 폭발적으로 알아볼 날이 이제 오리라고 합니다. 지금 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일단은 저 패널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침 한 8시부터 이 패널을 들고 부산시나 또는 뭐 경남 김해시를 이렇게 하루 종일 걷고만 싶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이랬는데, 지금 현재 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조직의 그 어떤 룰에 따라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오늘 우리 1시부터 6시까지로 지금 그 경찰서에, 남부 경찰서에 이제 그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5시간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 5시간이라도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지금 그 어떤 뭐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은 주어서는 안 되니까 뭐 자꾸 그 삼성 살리기라든지 상속세 폐지 사인해달라 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패널 활동하는 것은 좀 전혀 부담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찌다시 나눠주는 거, 지금 오늘 3.3 정책 그 만화로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4,400조
된 게 아니고 아마 2,800조를 어떻게 창출하느냐에 대해서 찌라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주는 것만 해도 그 참 받는 것도 잘 안 받으려 그래요. 사람들이 워낙 이제 뭐 아이 같은 거 막 권장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도 이제 주는 사람 입장도 좀 미안고 받는 사람들도 안 받으려니까 참 미안고 그거 다 이제 잘 안 보고 쓰레기통으로 버리니까 그러니까 미안한데 1인 패널 활동 이거는 굉장히 수월해요. 전혀 부담이었거든요. 살짝 보면서도 이분들이 허경영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짝 보니까 전혀 부담이 없잖아요. 나도 부담이 없고 보는 사람도 부담 없고 뭐 볼 사람 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직접 내한테 와서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상당히 그 허경영 총재의 유튜브 강의를 열심히 보고 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어떤 사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떤 조직에 들어오는 것을 좀 싫어하죠. 조직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지금 오늘 일요일 날 자기 편안하게 말이야 휴일을 즐기기라 안 그러면은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을 좋아하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 이런 것을 좀 원치 않죠. 또 조직이 하면은 조직이 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좀 여타 이 희생 이런 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직에 들어오면 당비도 내야 되고 특별 당비도 한번 내고 말이에요. 뭐 일반 회비, 뭐 특별 회비도 한번 내고 조직을 한번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돕고 또 시간적으로도 더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실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집에서 이제 유튜브를 개인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유튜브를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제 한번 총재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제 하늘궁까지 찾아가게 되고 또 하늘궁에 이제 찾아가고 총재님을 한번 아련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 조직에 한번 당원의 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역사 이 우주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가장 큰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도 한번 동참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되면은 자기 이제 행동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또 참여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오늘 하니까 상당히 저는 기분이 좋고 전혀 이제 부담을 주지 않고 보는 사람도 시민들도 이제 이렇게 전혀 부담 갖지 않고 저도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허경영을 알리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뭐 꼭 공부를 해가지고 뭐 얼마든지 이렇게 총재님께서도 참 14살까지 지수마을에서 머슴 생활을 하시면서도 틈틈이 뭐 농사를 지으면서도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님께서 상당히 막 뭐라 했다 그러잖아요. 농사 짓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왜 이래 공부하는데 이런데 시간을 뺏기느냐 이래가지고 막 두드려 패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총재님께서는 이제 꾀를 써가지고 뭐 목에다가 끈을 매달아 가지고 말이에요. 암기할 것을 딱 끈으로 묶어 가지고 옷 속에 딱 넣어놨다가 주인이 공부를 하다가 주인이 오면은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딱 속 넣어버리면은 표가 안 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듯이 뭐 저 역시 이렇게 오면서도 지금 현재 한 3.3 공약을 한 2달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전에 외웠던 것이 또 잊어버려요. 아무래도 그래서 메모한 것을 다시 또 외우면서도 이렇게 다 다닙니다. 얼마든지 항상 또랑치고 가지 잡는다고 이렇게 개인 홍보를 하면서도 또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 전에 어느 도단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도단 시대입니다. 진짜
부모들하고 자식들하고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 도단, 그리고 뭐 도도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단 말이에요. 종교에도 실제 답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종교를 존경하지만은 초종교가 일어나야 될 그런 시점에 언어 도단 시대에 그 다음에 이제 해인 시대단 말이에요. 언어 도단 해인 시대에, 해인 시대는 이제 유튜브라는 시대죠. 유튜브 해인, 언어 도단 해인 시대에 천어 근래 하늘의 권력을 받은 허시성을 가진 분이 이제 온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신은 서판이다. 신은 그 아까 그 중학생이 물어보듯이 공중부양 하십니까 이렇게 하듯이 우리 총재님께서는 매우 건강하신 분입니다. 나이 원래 뭐 한국 나이로 72세지만은 겉으로 보면 한 40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젊으신 분입니다. 몸도 날렵하시고 뭐 굉장히 건강하시고 연간은 뭐 깡패 한 20-30명은 눈 깜빡할 사이에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건강하신 분입니다. 은은 그 말씀이죠. 뭐 허경영 총재님의 웅변력은 아이 뭐 모든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세계 제1의 그 웅변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은, 그 다음에 이제 글씨는 또 엄청 뭐 한수봉이나 왕이지 필체를 능가할 정도의 그런 필체를 가지고 그리고 그 많은 학식에다가 그 많은 그 글씨체도 뛰어나신 데다가 판단력이 뛰어나십니다.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언력이다 말이에요. 총재님께서 예언을 해가지고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전부 다 백발백중이에요. 그런 분이 과연 누구냐고. 그러니까 언어 도단 해인 시대에 천어 근래 신은 서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은 뭐냐면은 무부지자다 말이에요. 무부지자, 아버지가 없이 그냥 하늘에서 천신이 이제 하강한 거예요. 무부지자. 그 다음에 이제 하성부지, 그 성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성부지. 그런데 굳이 이제 성을 말하자면은 저기 공전멸병으로 되어 있어요. 공전멸병이라면은 금전 전자에다가 공전 전자 공전멸병 참가자 두 개를 떼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면은 이제 김자가 남는데 김자에서 이제 김씨를 또 비워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씨 가운데 김씨를 빼버리면 허씨가 남아요. 그러니까 허씨성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옛날 우리 그 조상님들께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허씨성을 가진 분이 앞으로 전 인류를 다스릴 그런 분이 나온다라고 그 당시에 이 조선 시대에 그런 글을 쓰면은 허씨성 가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허시성을 가지고 온다는 말을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천상 그 말을 다른 말로 하기는 공전멸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공전멸병, 멸은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병은 병사병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전전자에 창가자 두 개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공은 또 비워라. 김씨를 성을 비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김씨성은 이제 그 허씨가 내나 김씨성이 같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허씨가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천신아강이다. 천신께서 이제 내려오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성제 시부지다 말이에요. 말세에 어느 도단 시대에 해인 시대에 성제 거룩한 이제 우리 참 그 인류의 메시아가 성제가 나타났는데 시 보고도 부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인부지 한심사,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하리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성부지, 무부지자, 공전멸병, 천신아강 이런 거예요. 그래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것이 뭐냐 하니까 우성제야다 말이에요. 우는 소우자예요.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기축생이시니까 소의 울음소리가 전 세상에 퍼진다 이 말이에요. 우성제야. 즉 무슨 말이냐? 허경영 총재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 인류를 살리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말씀이 전 세계에 다 퍼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국내뿐
우리 국내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말씀이 퍼지는데 우성재야다 하는다 말이에요. 그때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이제 음성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수많은 생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참된 인간의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걷다가 구도인의 길을 걷다가 드디어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제 드디어 해답을 이제 찾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우성재야 그 뜻입니다. 우성재야 인류 심판을 하죠. 결과선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전 세계인의 그 정치인들을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통일을 하시고 그다음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땅은 지상 낙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성재야 인류 심판, 세계 통일, 그 다음에 지상 낙원, 이렇게 이제 12가지가 되는데, 그때는 술술 외웠다가도, 다시 이제 또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그 중국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10조 달러예요. 10조 달러. 10조 달러가 얼마냐 이렇게 하면은 그 감이 볼 때 안 잡히는데 10조 달러 같으면은 쉽게 말해서 저 일경입니다. 일경. 억조 경 다음에 조 다음에 경이에요. 그 경을 일경을 이제 중국이 보상을 해야 된다. 전 세계에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000달러가 이제 1,000,000원이고 10만 달러가 1억 원인데 뭐 보통 뭐 10만 달러까지는 10만 달러, 100만 달러가 이제 10억이고 1,000만 달러가 100억인데 그 뭐 10조 달러면은 그게 이제 일경입니다. 일경. 자, 우리 당원님들이 저렇게 많이 이제 계시네요.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 바로 마주 보이는 분이 이제 신태호 우리 부산진 위원장님이시고 우측에 있는 분이 최희선님 같은데 이렇게 안내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옥 부채 탕감, 저기 이제 코로나 긴급 생계 18세 이상 1억 원으로 지금 바뀌었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신태호 우리 저 부산진 위원장님 20세 이상 매월 지급하는 건데 18세로 좀 내려왔습니다. 18세로 내려왔고 150만 원 배당금 지급 요거는 맞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저 롯데 회장님 신격호 회장님하고 좀 친척간이 되시는 분입니다. 화이팅! 예, 예. 엄청 열심히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가하시는 분입니다. 참 저기 한 분 참 그 비키니 입으시고 이렇게 시원하게 일광욕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저걸 우리 이조 시대 때 우리 저게 조상님들이 보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기절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영락교회 그 박조준 목사님께서 아마 학창 시절 때니까 이분이 아마 80한 지금 한 6세 정도 되는데, 그분이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반소매를 안 입었다 하더라고요. 반소매. 그러니까 반팔티를 안 입었다 하더라고요. 그걸 왜냐하니까 그만큼 그걸 내놓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이조시대 때 보면은 저렇게 참 비키니 차림으로 있다 이러면 아마 기절 초풍을 했을 겁니다. 이거 이제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 한 24분 지났네.
외국 사람들도 있고 그렇네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트럼프가 복귀할 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차기 선거, 그러니까 2024년 대선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나와가지고 2025년에 또 다시 대통령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지금 6월달인데 7월, 8월 두 달 뒤에 트럼프가 복귀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직 전혀 모르고 있죠. 미국에 이제 돌아가는 그 상황은 어느 정도 유튜브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은 알지만은 일반 대다수에 있는 분들은 그 기존 언론만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모 국회의원은요, 트럼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아주 뭐 털파리, 내 친구 말대로 털파리라 그러더라고. 트럼프를 덜렁거리고 말이야,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뭐 모르고 뭐 천방지축도 모르는 그렇게 덜렁거리기는 그런 사람, 여성들 성추행이나 하는 그런 뭐 동서남북도 제대로 모르고 말이야 덤벙거리는 그런 사람으로 알더라고요. 아니면 국회의원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실제 트럼프는 아주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흔히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조지 워싱턴 건국 대통령, 그리고 에이브라함 링컨 해방 대통령, 그에 준하는 대통령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이 뭐 대통령으로 치면은 45대죠. 45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이 두 번 했기 때문에 4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1로 뽑는 것이 조지 워싱턴하고 이제 에이브라함 링컨인데 그 급에 들어가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트럼프는 아주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것을 실제 아는 사람이 정말 그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는 거단 말이에요. 위인을 알아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이죠. 아마 3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두 번째로 허경영 총재님을 초대해서 3번 만났습니다. 3번 만나가지고 많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지금 오늘 6월 달이니까 7개월 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허경영 총재님한테 감사하다는 어떤 그 메달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것도 언론에서 전혀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지금 현직 대통령은 아니라고 언론에서 보고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고 기존 언론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보도되는 것은 앞으로 한 두세 달 뒤에는 그렇게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돌아가는 내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바이든이 내려오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있겠죠. 트럼프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언론이 바로 서게 되고, 미국 언론이 바로 서게 됨으로써 이제 국내 언론도 바로 서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될 것이고, 하여튼 일이 이제 긴박하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또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민경욱 의원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 대법원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1인 시위를 계속했어요. 계속하고 또한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냈습니다. 6월 2일 날에 일간지 광고를 내가지고 법원에서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일반 재판을 이렇게 6개월 안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자비를 들여가지고, 뭐 돈이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간지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법원에서 6월 28일 날 이제 재검을 인천 연수구예요. 총 거기 소송된 것이 123건인가 그랬대요. 그런데 일단 그 첫 번째로
인천 연수구에 이제 그 민경욱 의원이 출마했던 그 지역을 재검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전 세계의 모든 이런 사필기정입니다. 일이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돌아갑니다. 바로 돌아가고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기 이전부터 설계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주께서 이제 설계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앞에 보이는 저기 뭐 남천 삼익빛이 뒤에 저 큰 빌딩이 보이는데 저런 빌딩 하나 짓는 것에도 설계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 건물 짓기 전에 모든 설계가 이제 이렇게 설계도면이 있듯이 우리 지구라는 별이 생기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설계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게 예수가 이 땅에 온 것만 하더라도 창세전에 이미 계획이 돼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물며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허시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이미 창조 전에 이제 큰 윤곽은 정해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결국 가서는 그 허경영 총재님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이가 될지 뭐 나경원이가 될지 홍문표가 될지 또 조경태가 될지 또 한 사람 더 있죠. 뭐 이준석, 나경원, 홍문표, 조경태, 또 주호영이 그 5사람이 지금 이제 그 각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준석이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는 신물이 나니까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바꿔야 된다. 확 뭔가 물갈이가 함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의지가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이준석이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하지만은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 가서는 이것은 허경영 총재님의 대통령 당선으로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협력하고 있다 이래 보면 그게 틀림없는 말입니다. 하늘에 빛나는 저 태양 바다에 있는 수많은 이 동식물들 이 모든 것, 이 지나가는 모든 행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알게 모르게끔 허경영 총재님의 그 대통령 당선이 되는데 지금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주 부담이 적네요. 이런 시간이니까 누구 지나가시는 분 뭐 전혀 부담이 없이 살짝 보고 가는 거고 나도 이렇게 들고 있을 거 뭐 볼람 보고 말람 말아 이러는데 보면서 허경영을 보고 허경영이 대한민국의 답이다 이런 것이 각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각인이 되니까 그런 효과가 좋은 겁니다. 하여튼 이제 하루하루 다가갈수록 허경영 총재님의 대통령 당선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그것은 뭐 방구석에 가만 앉아서 그냥 뭐 허경영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현장에 나옵니다. 현실 속에 부딪히면서, 총재님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기도는 바로 행동이다 그랬잖아요. 방 안에 앉아서 내 허경영만 외치고 뭐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펜을 하나 들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해결사는 허경영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알리는 것도 이게 바로 기도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사람 얼굴이 다 제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은 진짜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인데 전부 다 얼굴이 다 틀리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죠. 쌍둥이라 하더라도 조금 틀리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다 틀리듯이 의식도 다 틀립니다.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다 틀립니다. 심지어는 이제 하늘궁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허경영 총재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지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는 작년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 아무도 안 되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다 떨어지는 몇 사람은 이제 실망하고 전혀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장에 또 이제 이렇게 안 되니까 또 거기서 이거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초가 내가 볼 때는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기초가 부족하다.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자기가 참회를 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 하루하루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9가지 열매인데,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온유, 양선, 충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열려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온유, 양선, 충성, 절제, 이 9가지 열매인데,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또 총재님께서 최근에는 화평이라고 하셨어요. 화평. 화평이라 하셨는데, 화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결국 그 사람이 화평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또 뭐냐 하면은 지극한 인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타인이 곧 나다는 것을 이렇게 자꾸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절대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사람 얼굴이 제각각 다 이렇게 틀리듯이 의식이 다 틀립니다. 허경영 총재님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데 자기가 아는 만큼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이고, 자, 오늘도 여기가 노래 찾는 사람들 노래 연습장, 아주 사람들이 많네요. 오늘이 일요일인데도 많네요. 어제 토요일에는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집회 신고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찰 2명이 가면서 아마 자기들도 이제 연락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말도 없이 안고 갑니다. 전에는 한번 부산역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관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좀 치조하듯이 내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전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은 조금씩 보고 갑니다. 대한민국 답은 허경영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건 상당히 필요한 일입니다. 자, 기분 같아서는 아침 한 8시부터 밤 한 8시, 9시까지는 하루 종일 이렇게 부산 시내를 걸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는 현재는 못하고 그렇네요. 걸어 다니면서도 이렇게 또 총재님께서 하신 주요한 말은 또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합니다. 첫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아마 개감유력에 나와 있죠. 102와 3대 락이다 이렇게 돼 있고 3대 만에 이제 그만두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첨지 3대 홍두건으로 돼 있어요. 박첨지 3대 홍두건. 이제 머리에 피를 붉은 수건을 쓰고 죽는다 이 말, 머리에 이제 총을 맞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미 예언대가 있고 박첨지라 해놨어요. 박첨지는 장군이란 뜻이에요. 박 장군이 3대 만에 이제 머리에 이제 붉은 수건을 쓴다 이 말은 이제 총탄을 맞고 죽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과도기 대통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최규하 대통령은 예언이 없어요. 윤보선 대통령도 예언이 없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으로 넘어가요. 청의 남조유 이재전전 도화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의 남조유 이재전전 도화지, 전두환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는 덕의 남은 붕 천원 천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의 남은 붕 천원 천불. 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13대 대통령 때는 그렇게 되어 있고, 14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법의 남목 피신으로 되어 있어요. 법의 남목 피신. 피신은 그 임신년 할 때 신자인데, 그 노태우 대통령이 1932년생 임신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법의라고 하는 것은 법의, 의는 옷인데, 이제 국회의원이란 뜻이죠. 법을 만드는 데가 국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의, 국회의원의 옷을 입은 그 김영삼 대통령이 구선의원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신인 법의 남목, 남쪽에서 온 그제도 이제 남쪽 아닙니까? 남목 피신. 그러니까 남목자는 그 십자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무 목자에다가, 나무 목자는 십자가에다가 사람 인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뜻이에요. 남쪽에서 온 장로 출신인 국회의원이 이제 임신생에 이제 그 노태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된다 이 뜻이에요. 그것을 이제 암호로서 적어 놓은 것이 법의 남목 피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15억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억임. 김대중이라면 15억이에요. 김대중 합하면 15억. 영어로 해도 15억, 한자로 써도 15억, 또 15대 대통령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5대 대통령은 김대중이고, 그 다음 16대 대통령은 노무현인데, 노무현은 소인덕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인덕권. 그 다음에 17대가 이제 이명박인데, 이명박이 이건 수서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수서는 이제 강가에 있는 이명박이가 지상이거든요. 그리고 포항 자기 형님하고 뭐 모든 문제는 만사형통이라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형님한테 통한다 이랬는데, 이명박 대통령 형님이 그 국회 부의장까지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수서 형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대 대통령이 박근혜인데, 박근혜는 18여왕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8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18이라면은 거기 이제 박이라는 뜻이죠. 18. 그러니까 18여왕원, 그러니까 청와대에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그 8살, 9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이제 박씨성을 가진 그 청와대에 오래 있었던 그 어떤 여자가 이제 된다. 이제 이 뜻이에요. 18여왕원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이제 18대가 된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천하걸레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천하걸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과도기예요. 과도기.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내년 2022년 3월 9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 그 이전에 될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뭐 내년 2022년 3월 9일에 뭐 되리라고 나는 뭐 바라기도 하고, 뭐 그렇지도 않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도기입니다. 과도기고. 그 다음에 이제 18여왕 다음에 천하걸레다 이 말이에요. 천하걸레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허시성을 가진 분이 하늘의 권력을 받고 이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다. 그분이 바로 허경영 총재님 아니십니까? 아침에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국군을 예측하시는 분들, 일반인들, 일반 뭐 주역을 보시는 분이나 기타 뭐 조금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토전략TV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죠. 이 역에서도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온다, 만주도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온다, 우리가 앞으로 제2의 베이비붐이 생긴다,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된다, 이렇게 깜짝 놀랄만한 일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인류가 많습니다. 지금 세계 OECD의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도 있지만은 좋은 것도 1위가 천재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우리나라 한민족 우리 젊으신 분들이 이제 세계를 제패할 날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은 위대한 지도자를 만남으로써 그래 되는 겁니다. 허경영 총장님께서 딱 청와대에 천신하강 단자열이거든요. 거기에 딱 들어가 앉는 순간 전 국민이 맹수가 됩니다. 사자가 됩니다. 일반 말단 공무원부터 해서 모든 간부들이 정말 그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그 민족이 허경영 총장님께서 천신하강 단자열인 청와대 입성함과 동시에 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 가게 되는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여서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하고 유엔 산하단체 500개의 위치로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 통일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지금 우리 앞에 펼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다시피 허경영 총장님께서 세우시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5년짜리, 7년짜리, 18년짜리, 12년짜리 그런 정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500년에 어떤 2조 조선을 열었고, 또 태조 왕건이 500년 고려를 세웠지만은 그런 500년간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통일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전 세계에 있었던 모든 영웅 호벌들이 많은 나라를 건국을 했지만은 그것을 합한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한 그런 큰 나라를 지금 건국하는 일이 지금 이제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국가혁명당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의 일환으로서 지금 패널을 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나가면서 다 사람들이 안 보는 척 하면서도 봅니다. 하면서도 이제 눈으로 각인이 되는 겁니다. 허경영 대한민국 살린다. 이제 이런 것을 살짝 보고 갑니다. 나도 그것을 유도하고 부담이 없네요. 보라고. 지금 이제 총장님께서 발효되는 기간이라 그랬거든요. 서울시장에 이제 일단 나오셔가지고 참 애석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발효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발효하는 기간이 좀 성숙되고 난 다음에는 국민들이 이제 압도적인 지지로 이제 이어지는 어떤 이벤트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45년에는 이 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되는 그런 운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탄이 이렇게 나오게 되듯이 내년 또는 올해 말이나 대선 날짜는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반드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단은 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그 일이 추진 중이에요.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이제 눈에 안 드러나서 그것뿐이지 물밑에는 이미 다 추진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반 대중들은 99.9%는요 언론에 휘둘립니다. 언론에서 한 보름만 이렇게 두드려 주면은 무한 반복으로 두드려 주게 되면은 그냥 다 이렇게 압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또 기록을 한번 남겼습니다.